신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결 종목인 생명과학 회사병 결정 정정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결 종목인 이제 제넥스 관련되는 오전에 나왔던 기사 진양군 회장의 관심은 건기식이다 내용 한번 기사 한번 살펴보고요.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도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합병 관련해서 정정 공시가 이제 5시 1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병 신주 관련되는 부분들에 결국은 이제 물량도 조금 이제 6,507주, 9,002주 요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그 반대이사 통지 접수 기간이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10일인데 요게 한 달 가량 일단 접수기간이 연기가 되어 있고요. 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총 예정일자가 6월 12일이었는데 이제 7월 10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도 6월 12일에서 이제 주총 예정일자 7월 10일 이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기간, 기타 이제 타임 스케줄에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한 달 정도 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합병기일이 8월 1일도 9월 1일, 합병 등기 예정일자 8월 4일도 9월 2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그러니까 합병 신주 1100만 주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존에 8월 19일에서 9월 16일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한 달 가량 연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마브의 허가 일정들에서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리서브미션제 일정들이 이제 잡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FDA 답변 보내고 그 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들이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연기되어 있던 요 기간 안에 그러니까 5월달보다는 5월 말이나 6월달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이 구체화된다. 그게 이제 주가하고 연동되고 결국은 생명과학의 주가가 이 매청구권 가격 위로 올라가야지만 이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일정들이 이사의 결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정정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유 주가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여기에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최근에 이제 급락이 이후에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영향을 좀 보겠죠. 현 주가 대비해서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관련되는 부분들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흡수합병에도 이 부분들을 무한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400억 정도 이제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주가에 영향하고 그리고 그 현재 주가 영향이 가장 중요한 게 리서브션 관련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 사항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사의 결의 관련해서 반대 의사 통지가 다음 달 25일부터 7월 10일로 바뀌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7월 30일까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밑에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청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부분들이 단가가 낮은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관련해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주말에 어제 나왔던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연간 매출하고 이제 이익단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 10년 정도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매출액이 273억이었습니다. 그
근데 이제 작년도 온기 기준으로 보면 1022억이니까 한 3배 가량 매출은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1000억대 넘어갔던 부분이 2017년, 2019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매출이 계속 이제 1000억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2017년도에 플러스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일단은 손실 구간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17년도에 이때 이제 흑자 전환되었던 부분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좀 특징적이죠.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2014년 연간 매출이 102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만 영업 손실은 계속 이제 영업 적자였고,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보였듯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만, 이게 뭐 지속력을 내는 부분들이 이제 전체 시계를 봐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리보생과 카멜리주맙이 성공해야 이제 근원적인 어떤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컨텀션법과 더불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HLB 그룹주들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 뒤에 나왔던 부분은 이제 뭐 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기업들의 영향이 또 있죠. 그래서 신화어드밴스라든지, 신화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 제약 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진 메디칼이라든지 HLB 셀, 그 다음에 에너지, 생명과학, R&D, 뭐 솔루션, LED, 뭐 투자자업 여러 가지 이제 종속 기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적단에 뭐 이렇게 기여도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의약품 유통 사업 관련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에서는 가장 큰 비중이었고, 수익성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뭐 주지는 않았습니다. 의약품 유통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신화어드밴스라든지 하진 메디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엔데믹 되고 난 다음에는 크게 이렇게 기여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넥스 관련되는 이제 아침에 오전에 나왔던 기사 좀 살펴보면, 이 제넥스는 뉴로터브와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이제 상장사 관련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영향을 지금 향후에 좀 받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노포커스 관련되는 부분이 B2B 중심의 그 산업용 효소 관련된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효소를 납품하는 형태에서 이제 향후에는 B2C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넥스 쪽에서도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되는 부분의 확장을 조금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HL 그룹에 이제 편입되기 전에 중국 현지 기업에도 효소 원료를 공급하는 B2B 사업을 중점을 뒀는데, 당시에 이제 제노포커스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뭐 설립하기까지도 했는데요. 법인의 이제 규모는 이제 뭐 크지 않았습니다만, 실적단 관련되는 부분이 규모는 크진 않아요. 그죠? 뭐 금액 단위 뭐 1억대 정도 아니면 1억 미만 정도니까 뭐 미미합니다만, 자, 이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B2B 판매를 기반으로 B2C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간의 어떤 거래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어떤 시도다. 그래서 B2C 영역 확장이 이제 중국 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글로벌이 이제 건기식 관련되는 부분 확장하는 거하고 좀 뭐 트렌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등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계약은 이 확인되지 않고, 진회장의 어떤 뭐 동향 관련되는 부분 아직 뭐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각 계열사별로 수익 창출을 확보하라는 특명이 내렸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HLB 중심으로 자금 조달해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이런 부분을 했다면 이제 상장사 M&A를 통해서 거기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재무적으로 이제 안정이 안 되고 뭐 차입이라든지 유상증자 뭐 BW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에 지원하는 거 말고 이제 재무 구조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을 각 계열사별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좀 진보대인 이제 M&A 그 다음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B2C로 영역을 하고 뉴로토브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애니젠의 어떤 인수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구조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약 개발을 모회사인 뭐 저기 HLB 쪽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지금 트렌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 지배구조의 어떤 구조조정들을 계열사별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흐름을 보면 이제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오늘 가장 많이 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6,039원인데 거기 살짝 조금 더 이탈해서 음봉이 나왔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분까지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뭐 작습니다만 좁아 있는 박스권의 하단 부분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뭐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결국 이제 NK 관련해서 탑라인 발표 앞선 락업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이제 그 모집단에 관련되는 언마스킹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 이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을 조금 이제 오늘도 5% 정도 갭다운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3,000원 이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이 하락 흐름 가격 흐름이 다시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리는 흐름의 양봉을 이번 주에 내는 것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